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8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무료 온라인 강연을 할 건데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전망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자세로 이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밀립니다. 계속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아래 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점이 주목해볼 만하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내려가는 도중에 생기는 약간의 조금 기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2900포인트를 무너뜨리는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내일 당장에 양봉이 좀 쓰면서 조금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죠. NFT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등하고 또 실적이 좋은 관련주, 실적 좋은 주들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무서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지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보여지는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변화가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좀 들어온 줄 알았더니 바로 매도세로 돌아서 버리는 거. 이런 점들이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시세가 요리조리 움직인다고 나도 팔았다 샀다가 여러 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그리고 손실은 손실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도 밀리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4개나 보입니다. 아우딘 퓨처스 그리고 원풍물산, B2N, 코이즈까지 있는데 아우딘 퓨처스는 어제 이어서 이제 2연상이죠. 화장품 관련주, 마스크팩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이제 급등 나오고 있고요. 코이즈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만 전부 다 과대 낙폭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도 T사이언티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라던가 넷게임즈 그리고 조이시티와 같은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인 NHN 벅스나 다날 이런 결제 관련주, 플랫폼 결제 관련주들도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NFT 관련해가지고 또 게임 관련주인 미투온 소셜 카지노 사업을 NFT로 조금 진출하겠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와 함께 그런 쪽에 엮이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관련주들이 메타버스로 엮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이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라고 했던 FSN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가 또 풀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하다가 급등 나오면 급락이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이옵트로와 A 플러스 에셋 이쪽도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잡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원풍물산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원풍물산은 환기 종목이죠.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 투자할 때 좀 주의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오늘 급등한 이유는 뉴스를 딱 찾아보니까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에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징조가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거래량이 들어왔다든가 뉴스가 나왔다든가 이런 거 없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 정도 가격에서 한번 끌어올려 볼까 하는 세력의 작당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정도 가격에서 끌어올렸을 때 사람들은 저점 잡았나? 바닥인가? 하고 이렇게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그리고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야, 원풍물산도 아우딘 퓨처스처럼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2연상 같은 거 갈 수 있지 않을까? 단터랑 붙어보자.
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원풍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한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관리 종목이 된다든지 상장 폐지의 위험들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년 2월이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그때 감사보고서 적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장기간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발악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주가를 띄워가지고 한번 팔아먹고 이제 새로 산 사람들은 물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급등 나와줄 때 탈출하자. 뭐 아우딘 퓨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업계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우딘 퓨처스보다는 아모레가 낫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마스크팩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나, 지금 당장에 뭐 아우딘 퓨처스가 올라온 이유가 있는가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막 최대 주주 변경 이야기 막 나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 급등이 막 나오고 있다. 그것도 고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저점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마지막 탈출구로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 그렇다는 말은 얘도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이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까지 급락을 하고 떨어지고 있다가 오늘 빵 하고 올라갔는데, 추세만 보더라도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 생기는 변동의 일환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인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겠죠. 왜? 얘도 적자가 심합니다. 뭐 회사가 지금 LCD 부품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매력이 없다면 결국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했던 기업이라 가지고 정치 테마가 아니고서도 올라올 만한 기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만약에 감사보고서라든지 그런 데 잘못 나오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기업은 아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 테마의 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의 끝은 패망의 길로 간다. 항상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B2N도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이것도 뭐 차트만 딱 보더라도 엉망진창이죠.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저딴 게 다 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지 급등나 빠졌다가 뭐 엉망진창으로 움직이다가 급등 한번 띵 나온 건데, 여기에 우리가 엄청난 매력을 느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막 또 엄청난 뭐 호재가 있을 것이야. 뭐 B2N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뉴스가 있긴 있어요. 뭐 기타 금융이다, 빅데이터 활용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 다각화라는 게 호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을 잘 팔고 있었는데 김밥도 제대로 팔지 못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밥집이 있는데 김밥도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밥이 안 팔리니까 라면도 팔아보고 칼국수도 팔아보고 다각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김밥이 맛이 없어서인지 요리의 실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뭐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각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이것저것 해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호재이냐?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호재라고 판단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주가에 반영될 이유는 없지만, 주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가 안 사면 개미가 살 때까지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개미는 급등하는 것에 못 참습니다. 무조건 달라붙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미를 벗어나려면 급등하는 거에서 자꾸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급등한 거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만 보더라도 급등한 4종목에서 힌트, 상한가,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강한 종목이 4종목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약하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보이는 시장이고, 지수가 조금 방어가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방어가 별로 안 된 게, 상승하는 종목은 246종목, 그리고 하락은 632종목, 코스닥은 0.2%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00종목이 상승, 873종목이 하락이죠. 그만큼 하락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의 눈속임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자리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조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